저희들 말 만들기에 자치단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유창국 센터님 말씀하신 협치의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그런 숙제를 던진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들도 말 만들기에 자치단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게 광역 차원에서 시군에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군마다 말 만들기를 주민주도 상향식 말은 좋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을분들 이런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빨리 갖출 것이냐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칸막이가 정말 많이 있고 문제를 느끼는데 이 칸막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마을 활동들, 각종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마을에 지원할 수 있을까? 지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게 기본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과 민간의 협치. 어렵지만 꼭 가야 될 이 협치라고 하는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빨리 할 거냐 하는 게 세 가지의 저희들 기본적인 관점에서 숙제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은 좀 이따 소개도 하겠지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꼭 이런 문제들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제가 시군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마을 만들기 복잡하게 풀려고 하냐고 너무 복잡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기존에 우리가 해봤던 방식을 완성을 해보니까 마을에 사업비를 많이 지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을위원장님 절구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정말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은 마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면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의 정책으로 이게 정책 사업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시군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걸 지원할 거냐 해가지고 2년간 연속 지원하는 걸로 하고 1년에 1억 6천만 원 지원해가지고 2년간에 걸쳐가지고 시군마다 이 마을 만들기 지원 시스템을 빨리 갖추자고 했던 것이고 공모사업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개 시군이 시작돼가지고 올해 2년 차고 올해 4개 시군이 시작돼가지고 올해 1년 차가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단순히 결과적으로 중간 지원조직을 빨리 만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몇 가지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풀어갑시다 하면서 이런 공부 모임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작년에도 선생님대학에서 이 토론을 했고 말만 충남대회 때도 이런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도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님이 같이 한 자리 모여가지고 이 협약 과제 중에 하나로 협력 시스템, 지원 시스템들을 빨리 구축합시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도의 역할을 할 테니까 시군에서는 중간 지원을 빨리 설치 운영하고 행정 시스템을 빨리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님께 여쭤봐 주시고 이 내용을 좀 더 인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우리가 지킨 약속이니까 보는 보답게 약속이 지킬 것이고 시군대로 약속을 지켜가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군의 마을 만들기 지원 시스템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0가지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의 지원 시스템, 아까 행정 개혁이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지금 총괄 조정부서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 마을 사업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데 마을 사업을 좀 총괄하고 조정해 놓을 수 있는 그 부서가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없으면 신설을 하더라도 있으면 새롭게 지정해가지고 명확하게 권한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업들의 업무 협조 체계. 세 번째가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해달라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시든지 아니면 전문직이자들과 3년간은 적어도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신다든지 이게 행정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지켜줘야 될 약속이 아닌가 봅니다. 행정 민간 쪽은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의 마을 조직들, 관련된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협력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고 중간조정 부탁받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시고 그리고 행정과 민간이 대등한 관점에서 조례를 제정하시고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정책위원회 정책 결정 과정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관련 분야, 마을 만들기를 해가지고 마을 공동체, 농촌에 있는 농촌 마을 사업으로만 너무 좁게 국한하지 마시고 사회적 경제라든지 6차 산업, 기농기촌 이런 영역까지 연계할 수 있는 여지들을 조례 속에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요 10가지의 과제들을 시군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진행 과정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장님 계신 마을만을 참 좁게만 보는데 읍면 단위도 마을일 수도 있고요. 법정리 단위 아니면 초등학교 권역 마을의 개념은 좀 더 확장해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나치게 농촌 쪽에서는 이장님이 계신 그 마을의 체험 마을로만 마을 만들기를 좁게 자꾸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저 뒤에서 책을 팔던데 작년에 마을서는 초안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좀 훑어보시면 마을 만들기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넓다는 걸 또 말씀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단순히 체험 마을로만 좁게만 보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합니다. 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거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을 센터는 통합형을 가슴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마을 공동체만이 아니라 몇 가지 영역 포괄할 수 있는 시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좀 더 통합형의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는 지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천안이 아산 같은 경우 규모 크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행정에 우리가 칸막이를 비판받는 것처럼 센터도 칸막이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센터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도 가능하다면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든지 기농기촌, 6차 산업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형태의 중간조직 설치를 가능하면 만들어가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한 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봅니다. 공간도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은 기본적으로 관설 운영, 조례 정도 해가지고 행정이 설치를 하고 그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 초기 출발은 행정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을 넘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중간지원조직 성격의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맞지 않겠다 봅니다. 그리고 상근 인력은 적어도 7, 8년 정도 마을 만들기 분야만 그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2년간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보조사업 이게 활용해가지고 4사람 정도가 근무할 수 있고 추가로 사업하면 수익사업 기반으로 분명히 가능한 게 지금 농촌의 여건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사회적 경제와 다른 영역들이 결합된다면 10명 이상이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작은 조직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 총무 회계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효과를 단시간에 발휘하기 힘들다 봅니다. 각각 조직마다 서류 처리하는데 중간지원 조직은 서류 정리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 봅니다. 실제로 일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마을 만들기 분야만 해도 7, 8명 정도는 근무해야지 되지 않겠냐 봅니다. 그리고 운영 예산, 나중에 오늘 밤에 해봐야 되겠지만 2년간은 도에서 보조사업 형태를 지원을 합니다만 3년차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밤에 토론 주제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현재 시군별의 추진 상황입니다. 배포된 자리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마산시 같은 경우는 행정 조직 개편대와 마을 만들기 팀을 전담팀을 신설을 하고 조례는 그전에 제정되어 있었고 현재 마을대학을 거쳐가지고 민간 쪽에서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라는 민간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돼가지고 계속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토론하면서 현재적으로 내년 1월달에 현재 직영을 운영하는 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에 수탁 운영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토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노산 같은 경우는 총괄조정부서로 해가지고 기획실 산하에 공동체 경제팀을 지금 신설하는 걸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직 개편 중에 있고 희망마을 지원센터는 작년 11월달에 개설을 하고 그리고 노산 희망마을 포럼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역량 강화 지금 논산 희망마을 포럼에 다양한 영역들이 포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하는 논의들을 하면서 이번 총수도 끝났으니까 조만간 마을대학을 실시하면서 역량을 키우면서 스타트업인 설립을 하반기 중에 할 예정으로 봅니다. 홍성은 총괄조정부서 역할로 농정기획단이 역할을 하고 민간 쪽에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라는 하단법인을 지금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 말까지는
사단법인 처가가 나올 것 같고요.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벌써 나갑니다. 하여튼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 같은 경우, 조례가 사실 제일 큰 숙제 같습니다. 도에서 작년에 부결되고 올해도 이번에도 또 보류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더 내일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예산까지 다 했습니다. 행정도 준비되어 있고 민간도 준비되어 있는데 의회 쪽에서 조례 부분이 아직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는 행정에 계약직 공무원 한번 채용하셔가지고 지금 채용하셨고 또 행복마을 지원센터를 해가지고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 대학교에서 행복마을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을 만들기 위원장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산부는 위원장들의 모임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마을 대학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고 두 번 하면서 위원장님들의 모임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5월달에 협의체 구성하기 위한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금 지역경제과 산하의 마을 만들기 TF팀을 올해 1월달에 신설했습니다. 6월달에 조직개편을 정식으로 마을 만들기 팀으로 갈 것이고 사회적 경제하고 결합을 위해 가지고 지역 경제과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쪽은 사단법인 공동체 네트워크 함께 이룸이란 법인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발긴 소회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잘 이해하시죠. 보령시 같은 경우는 농촌개발팀의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지금 희망마을 사업을 확대하면서 마을마을 지원센터를 올해 3월달에 먼저 개설했습니다. 개설해가지고 희망마을 협의회하고 말씀 나누면서 조직 강화를 어떻게 할 거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청량리는 농촌개발팀에서 총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지원 조직은 올해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 쪽에는 도동교류센터를 행정의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좀 더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지금 체험휴양마을만이 아니라 희망마을과 건력, 중심지 사업 하는 것까지 포괄할 수 있는 마을위원장 협의체를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부탁법인을 만들어서 내년에 위탁받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천구는 농촌개발팀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형식으로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5월부터 근무를 하면서 중간지원조직 설립 준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민간 쪽에 농촌관광협의회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이 있는데 이쪽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좀 정비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지금 농촌관광협의회는 희망마을에 빠져있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이 빠져있는 조직들 그런 마을들이 어떻게 결합할 거냐 그런 논의하고 사회적 경제 쪽에도 협의회 2개가 있는데 또 협력하는 방향 그렇게 해서 수탁법인 설립은 아마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좀 더 협의하면서 올해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태양군입니다. 태양군도 지금 직영을 올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영을 운영하면서 민간 쪽이 3가지 큰 조직이 있는데 이 민간 조직들의 조직을 좀 서로 검토하면서 협력하는 방식의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고 수탁법인까지 만들면 아마 중간적으로 수탁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현재로서는 직영하는 방식으로 올해 운영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9개 시군의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 추가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충남센터, 광역센터가 되는 속도하고 아마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지원센터를 충남도 시군마다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창복 장관님 말씀하고 좀 겹칠 수 있는데 행정이 먼저 정비가 되는 행정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정 내에서 총괄 조정부서 명확해야 된다고 합니다. 통합형의 중간 지원 조직을 관련해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행정의 조직 개편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고요. 협업 전문가로서 한 명의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 행정의 업무 총괄들이 돼가지 않겠나 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위원장들의 협의체, 마을 위원장님들의 협의체가 시군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체험 휴양마을만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본역사업협의회라든지 희망마을, 체험교육, 네 가지 조직이 다 구성되는 데도 있고요. 시군별로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 농촌 마을 만들기에 대표성을 가진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상징적이고 좀 더 우리가 일하는 조직이 될 것이냐 하는 논의들은 시군별로 많이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간 쪽에서는 농촌 마을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동네자치, 도시마을 쪽하고 일반 시민사회단체, 또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정치학습, 지역복지, 영역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민간 네트워크가 되고 그 대표성에 근거해서 조례 근간, 각각의 조례 근간 중간조정의 수탁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또 자료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중간조정의 수탁법인의 조직체계는 기본적으로 민간단체 네트워크와 수탁법인이 일치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탁법인의 기본적으로는 자체 사무국이 필요하고 중간조직은 행정조례에 기초해가지고 위탁금 형태로 넘어오는 게 맞다 보고요. 그리고 법인에서는 별도의 수익사업, 보조사업 형태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직체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복잡하긴 하지만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또 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도 아마 자체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민간적인 학습을 통해서 행정과 민간이 조례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할 때 이 중간지원조직의 활동들이 원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의 욕설을 먹고 민간단체에서 박수한테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행정도 민간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 심리하고 오늘 밤에 브리핑을 할 때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공감대 확보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사실 마을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마을 위원장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이 많고 지역사회 의회라든지 지역사회 흔히 말 유지라는 분들도 이 상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것도 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얻기 위한 특히 의회하고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구마다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의회와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잘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첫 번째 토론 과제로 던지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전통 토론은 설치 및 운영 경로입니다.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9개 시군에 대해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9개 시군별로도 토론할 뿐만 아니라 다른 5개 시군도 6개 시군이죠. 오늘 각각이 들어가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보시면서 우리 시군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각자 토론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만 제시할 뿐이지 선택하고 이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시군의 사정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토론하고 합의한 방식으로 시군별로 경로를 정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세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지사님이 지시사항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올해 2년간 지원됩니다면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적절하냐 혹은 3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들은 이런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건지 더 요구한다면 왜 요구하는 건지를 합의된 형태로 개별적으로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본인 토론에서 각 시군별로 우리가 2년간 해보니까 2년간 이 정도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3차년도는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걸 좀 합의된 형태로 시군별로 합의된 형태로 제안해 주신다면 아마 그게 내일 종합 토론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토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밴드가 있습니다. 아직은 밴드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자는 겁니다. 행정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정보들도 계속 공개하고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시군에서 움직이는 사항들도 쭉 올려가지고 지금 광역별로 봤을 때는 서울시 빼고는 아마 이 광역 전체 움직임도 굉장히 다른 점을 미약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가다 보니까 시행착오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밴드를 공유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유창국 회장님 아까 발표하신 자료 밴드 올려도 되겠습니까? PDF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9개 시군 쉽지 않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좀 열심히 뭐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형식으로 여러분이 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도와주는 역할이고 시군별로 시군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가주시면 좋겠다 싶고 뭐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끝나기보다는 여러분들 중간지원적이 빨리 설치 운영되는 국면에서 마을이 살아나는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극복할 수 있는 마을 중간지원을 들으면서 거쳐가는 과정일 수 있다 봅니다. 우리가 목표는 각각의 마을들이 다 빛나는 그런 마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분발을 하면서 내년까지 가게 되면 아마 전체적 윤곽들이 우리가 좀 더 드러나지 않겠냐 기대를 해봅니다. 너무 빠르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밤에 브리핑을 하고 내일 좀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